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여행을 하는 이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전거 여행은 나를 찾는 여행, 즉 실존주의적 자아를 찾는 여행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금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되어지는 순서로 본다면 1위가 캠핑입니다. 2위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3위가 이제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은 저한테 그냥 편안하면 좋죠. 그러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할 주제입니다. 호텔보다 게스트하우스가 재미있는 이유는 다른 편에서 한번 제작하기로 하고, 왜 호텔보다 캠핑이 더 재미있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전거 여행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캠핑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자캠이라 합니다. 자캠, 자전거 캠핑,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자캠이라는데, 자캠이 상당히 유행합니다. 한국도. 그 자캠의 가장 매력은 뭐냐면 정말 자유롭죠. 즉 숙소와 식사가 늘 해결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방향 어디를 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우리 형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형수도 나를 좋아하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쪼대로 사는 시동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쪼대로 삽니다. 가장 쪼대로 여행 중에 최고는 바로 자전거 여행입니다. 물론 대도시에 가면은 캠핑 생활은 그렇게 용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저는 대도시에서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이겁니다. 구글 맵을 어플을 띄워놓고 그거를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면 도시 전체를 보다 보면은 숲이 많은 지역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대해서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곳에 가면은 캠핑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시도를 한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스텔스 캠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그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로코에서는 캠핑 생활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 중에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나라가 모로코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자연이 매우 척박해서 스텔스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적습니다. 거의 숲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동북부에 조금 있지만 글쎄요, 캠핑 생활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큰 이유였는데, 모로코는 정치적으로 캠핑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모로코에서 만난 한 청년이 제게 모로코의 이슬람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고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공감을 느꼈습니다. 왕권, 즉 입헌군주제라서 왕권이 굉장히 강하고 그 왕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캠핑 생활은 매우 불편합니다. 장소를 찾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텐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장비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난 뒤에 출발할 때 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 식수나 이런 것들, 샤워 이런 것도 힘들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불편하죠. 전들 편한 호텔이 왜 안 좋겠습니까만 저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설명을 인문학적, 철학적 내용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철학 공부를 꽤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우리나라 철학은 특히 독일 철학, 관념적 철학에 매우 깊이 빠져서 철학 수업을 들을 때마다, 또는 철학 공부를 하면 할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이 많습니다. 저는 철학이 현실과 동떨어져 현학적으로 어렵게 전개되는 철학은 철학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단계는 아주 수준 낮은 철학적 상태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나온 영상은 모로코 해안가에서 날 캠핑 생활을 마치고 아침에 떠나기 전에 찍은
그 캠핑 생활의 이유, 철학적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우리가 왜 캠핑 생활을 하면 더 재밌고, 물론 사람 성격마다 이런 게 재미가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호텔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만 받는 거죠. 뭐 모든 침구, 그 다음에 여러 장치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다 저한테 제공하는 것들만 제가 받지만, 캠핑 생활은 제가 직접 다 해야 되잖아요. 텐트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재료를 사갖고 와서 조리를 해야 되고, 등등등. 물론 그게 그런 것들이 귀찮고 재미가 없는 분들도 있죠. 저는 그거를 이제 개똥 철학하고 좀 연결시키면, 실존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가장 쉽게 이해하면은, 그 니체의 궁극적인 말이 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초인. 그게 이제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단독자로서의 나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실존주의예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경험, 독서 경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실존주의를 이해하면은 바로 캠핑 생활이 실존주의의 생활입니다. 물론 이 텐트도 다른 사람이 제작해서 저한테 주고 자전거도 제가 받았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제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죠. 근데 그 수고로움 속에 저를 발견하잖아요. 그 쾌감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약 제가 30만이나 40만이나 돈을 지불하고 고급 호텔 방에서 이 영상을 찍는다. 지금 제가 느끼는 저에 대한, 나에 대한 그 기쁨은 지금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에 대한 그 자존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나의 존재. 그래서 저는 왜 인간은 돈을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그 소비를 통한 쾌감은 진정한 쾌감이 아닙니다. 제일 극단적인 게 뭐 명품을 들고 쾌감을 느끼는 건, 그거는 자존감에 의한 쾌감이 아니죠. 그 사회나 사회의 관계 구조 속에서 그들이 조작해낸 상품 속에서 상품을 가짐으로써, 즉 소유양식을 통한 나의 즐거움이잖아요. 캠핑 생활은 존재양식입니다. 소유양식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고 그 활동 속에서 나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여행은요, 그 높은 언덕 올라갈 때 자전거 무게가 그 짐이 많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처음 한국에서 떠날 때는 혹시나 해서 이런저런 장비를 가지고 오다가 한국으로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면 최소화해야 되니까, 무게를.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는 정말 그 짐이 아주 단출해지는, 그래도 무겁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거든요. To be or to. 소유냐 존재냐 책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존재는 줍니다. 그러나 소유가 줄면 줄수록 존재는 늘어나거든요. 무조건 반비례합니다. 무조건. 제가 지금 만약에 한국에 큰 사업을 하고 있고 소유양식 속에서 계속 돈을 벌고 돈을 더 벌고 하면은 이렇게 못 다니죠. 나올 수도 없고,
뭐 기껏 해봤자 뭐 일주일, 최대한 휴가를 내봤자 일주일일 거고, 뭐 시간 부자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으로 여행을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여행을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타자가 만들어준 행복이죠. 타자가 만들어준 행복 속에서 느끼는 행복하고 내가 만드는 행복의 그 질적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행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 숙소나 또는 방법은 우선 이동은 자전거. 여러분들은 뭐 저런 미친놈이 있겠냐 하겠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자전거라는 소유가 있지만 그건 뭐 최소하죠. 제일 최고는 자곤 도보 여행입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걸어서 세계 여행하는 인간이 최고입니다. 에? 한비야 그 책 제목에 뭐 걸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또 뭐 TV에서 걸어서 뭐 걷긴 뭘 걸어 전부 다 차로 이동하면서 뻥치고 있어. 에? 근데 비행기는 최악입니다. 그죠? 이동 중에 만약에 마라케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건 공간을 완전히 살해한 거죠. 마라케시 비행기 깡통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도착한 거랑 똑같잖아요. 야 이거 카메라 각도가 점점 이거 여기까지가 모로코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뒤에 영상이 있었는데 암만 찾아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행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들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낚시와 자전거 여행을 한번 비유해서 존재양식과 소유양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낚시 하시는 분한테 다가가서 아니 뭐 이렇게 여러 장비도 고가의 장비를 사고 또 교통비를 들여서 바닷가까지 오고 또 배를 빌린다든지 여러 비용이 들 텐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어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거에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소유양식의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상품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러나 대자연과 맞서서 생선을 잡는 것은 바로 존재양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낚시하시는 분들 곁에 가서 구경해보면 고기를 제대로 많이 잡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조카가 낚시에 취미가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 낚시하는 사람들 가보면 대부분 다 고기를 못 잡더라. 그랬더니 그 조카가 제게 하는 말이 작은아빠, 만약에 낚시를 던졌을 때마다 고기를 잡으면 그게 재밌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아이의 답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소유양식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존재양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것을 극복했을 때 다가오는 기쁨이 그게 바로 존재양식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공감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한 번만 자전거 여행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디 배낭에다가 짐을 싣고 매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척추 디스크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전거에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는 고급 자전거 필요 없습니다. 생활 자전거도 가능합니다. 제가 유럽 16개국을 자전거 여행했을 때 런던에서 산 생활 자전거로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안경 가게의 사장님이 저의 자전거 여행 얘기를 듣고 요즘 자전거 여행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새로운 삶을 알려줘서 무척 고맙다고 저에게 자주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